가르치는 순간이 멈추자 세상과의 대화도 함께 멈춘 것 같았어요. 한평생 강의실에서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치며 살았던 한 전직 교수가 은퇴 후 남긴 말입니다. 누구보다 말로 사람을 이끌었던 그였지만 은퇴 후의 삶은 조용했고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마음이 얼어붙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맞이하고 나면 고립이라는 낯선 감정이 문 앞에 찾아옵니다. 이 전직 교수는 사학연금을 수령받는 사립대 출신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생계 걱정은 덜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가 단조롭게 반복되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기자 삶은 점점 무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 커뮤니티 참여였습니다. 이 교수는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인문학 강좌의 수강생으로 등록하며 삶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가 시작됐고 이내 그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가르치던 시절의 열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에는 강좌의 보조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고 지금은 직접 인문학 수업을 진행하며 소소한 강사비도 받습니다. 수입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 그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은퇴 후 삶을 계획했던 55세의 전직 대기업 마케팅 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는 재직 시절 체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준비했고 퇴사 후 이를 연금형으로 전환해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유는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직장 생활로 쌓인 인간관계는 대부분 업무 중심이었고 막상 은퇴 후 연락할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니어 창업에 관한 콘텐츠를 보게 되었고 자신이 오랫동안 관심 가졌던 수제청 제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공방에서 시작한 활동은 곧 주말 마켓 참여로 이어졌고 이제는 시니어 창업 동호회에서 리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혼자 있을 땐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지금은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경제적 안전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도전이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망이 생기면서 외로움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초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는 7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게 된 그녀는 한동안 외출조차 꺼리며 조용히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기초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정서적인 고립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변화한 계기는 노인복지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료급식 봉사를 하며 시간을 때우는 목적이었지만 이내 그곳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공연 동아리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던 가요를 부르며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은 예상 외의 위로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경제적인 기반은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심리적 연결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이후 연금이 삶의 기본적인 뼈대를 잡아주는 구조물이라면 그 위에 놓일 가구와 장식은 사람, 활동, 관계입니다. 이 구조물만으론 집이 완성되지 않듯 돈만으로는 외로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의 확보나 자산 관리에서 그쳐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루를 채울 것인가, 누구와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 생긴 관계는 돈보다 오래가며 때로는 병원보다 더 강한 치유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도서관,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지역동아리 등은 대부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운영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용기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지만 한 번만 문턱을 넘으면 그 안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혹시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을 원한다는 신호이며 그 감정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어딘가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다시 채워나가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한 걸음 이후 몸과 마음 모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과 단절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 수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그립고 관계가 끊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 속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매일 규칙적인 모임이나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신경세포의 활동을 자극해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해 불안과 우울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을 만나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죠. 핵심은 의미 있는 연결입니다. 단순한 인사나 잡담보다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훨씬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답게 오래 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찬찬히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좋아했다면 작은 독서 모임부터 참여해보세요. 요리를 좋아했다면 지역 주민센터의 쿠킹 클래스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나의 경험을 짧은 이야기로 적어 온라인에 공유해보는 것도 하나의 시작입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이제 중장년층과 시니어 세대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유튜버들이 브이로그, 요리 콘텐츠, 삶의 지혜를 공유하면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얻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대단한 장비나 기술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사람과의 연결은 충분히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몸의 움직임과 사회활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다시 몸이 굳기 마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체조 수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감정 상태가 좋아지며 우울감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군인연금으로 경제적 기반은 충분했지만 외로움과 무기력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식사도 제때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근육량도 줄고 혈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체육센터의 시니어 탁구 교실에 등록하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이었지만 함께 땀 흘리는 동료들과의 교류가 생기면서 활기가 생겼고 식사도 챙기고 외출도 잦아지며 건강도 호전됐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움직임은 연결돼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니어 라이프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경제 안정은 유지하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꾸준히 움직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결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모임, 가벼운 운동,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고 다시 건강을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관계는 시작하면 점점 더 커지는 가능성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과 활동은 꼭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걸음은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진짜 힘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